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인서입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마약 관련 범죄와 사회적 문제, 여러분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HK플러스 사업단 임경준 교수님과 함께 주류마약의 시작점이 되는 아편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에서 청나라 역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임경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보셨나요? 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수리남에서는 남미 국가인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대부 전요한이 등장하는데요. 그 전요한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실명은 모릅니다. 네, 전요한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은 남미의 마약왕이라고 불렸던 조봉행이라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드라마 수리남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또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의 마약 투약 기사 등 마약 범죄 관련 기사들도 쏟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 위해 저희는 오늘 마약의 역사를 짚어보며 그 시작점인 아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아편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그 양귀비꽃 아시나요? 네, 양귀비 알죠. 예, 양귀비에서 알칼로이드 성분을 추출한 것을 아편이라고 많이들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양귀비꽃을 저는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양귀비 꽃봉오리에 상처를 내게 되면은 거기에서 하얀 액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액체를 굳혀가지고 거기서 그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을 따로 빼내서 정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수리남에서도 마약 증상이 막 나오잖아요. 이 아편이 마약으로서의 유해성은 어떤 걸까요? 모든 마약이 그렇듯이 중독성이 제일 심각한 문제겠죠. 도파민이라고 혹시 아세요? 저 요즘 도파민 화제잖아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쾌감을 느끼는 것이 그 도파민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마약이 도파민을 이제 극단적으로 분출시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보통 이제 월급날에 도파민을 많이 받기 마련인데 그 직장인들이 도파민을 받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150에서 200% 정도 평상시보다 받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한 1000% 이상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큰 쾌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니까 머리가 고장이 나게 되죠. 계속해서 더 큰 쾌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진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월급 받는 기분 5배 느끼는 거잖아요. 그 이상이죠. 1000% 이상이 나오는 거니까. 머리가 망가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 마약이 약으로도 쓰였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약이랑 독이 사실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약으로 쓰였던 적이 있나요? 원래는 약으로 주로 쓰였었죠. 현대 우리가 이렇게 대규모로 마약이 유통되게 된 거는 사실상 현대 의학에 발전된 결과고요. 그 정근대 시기 대부분은 거의 다 약으로 썼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도 뭐 몰핀 주사 같은 걸 맞을 때가 그 마취제 역할로 많이들 맞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근대 시기에도 마취제 용도로 썼고요. 그만큼 희귀한 약제였기 때문에 중독이 될 정도로 많은 양을 구해다가 항상 흡연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거의 다 불가능했다고 봐야겠죠. 근대에 가까워졌을 때야 이제 아편 중독 같은 게 가능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모르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모르핀, 코카인이랑 뭐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몰핀이 그 아편에서 나온 알칼로이드를 정제해가지고 만들곤 하죠. 코카인은 아마 그 수리남에서 나온 대사 때문에 유명해졌을 텐데 그 대사 기억하고 계세요? 코카인은 뭐 신의 선물 뭐 이런 거였나요? 정확하게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히로뽕이 원래 필로폰이라는 물질인데 그 히로뽕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사탄의 가래 같은 거고 코카인은 자연 상태에서 탄생한 주님의 은총이다 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코카인은 실제로 나온 게 이제 코카나무에서 나오거든요. 코카나무는 주로 남아메리카 그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자생하던 나무인데 그 실제로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는 주님의 은총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뭐 잉카족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코카나무 잎을 따다가 제사 지낼 때 씹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혹은 친한 친지들한테 이제 선물을 보내고 할 때에도 이 코카나무 잎을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코카콜라 좋아하십니까? 코카콜라 너무 좋아하죠. 코카콜라가 앞에 있는 코카가 그 코카인의 코카입니다. 그래. 그 코카인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들어가지 않죠, 물론. 예, 지금은 들어가지 않는데 예전에는 코카 잎하고 그다음에 콜라나무 열매를 합쳐가지고 치료제용으로 만들었었던 것이 현재 코카콜라의 전신이라고 하고요. 물론 지금은 코카인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코카인은 빼내고 이제 다른 원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현재 이제 콜라와 같은 음료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군요. 신기한데요? 네, 다시 아편으로 돌아오자면 역사적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아편 전쟁.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뭐길래 아편 전쟁이라고 불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편이 나오면은 항상 짝으로 같이 나오는 게 차입니다. 우리 마시는 차. 한국에서는 차 마실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는 차 문화가 디저트 같이 나올 때 차 같이 마시곤 하지 않습니까? 차 마시는 문화가 8, 19세기 정도 됐을 때 유럽에서 정착이 됩니다. 차를 마시기 위해서 사실 영국이 어디에 접근하느냐? 중국에 접근을 하는 거죠. 중국이 좋은 찻잎이 많았네요. 그렇죠. 중국이 어쨌든 대부분의 차들을 당시 생산을 했었고 더 값싼 차, 좋은 차를 구하려고 들어오게 됩니다. 1792년 18세기 후반 그 맥커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중국에 사신을 보내요. 청나라에. 맥커트니가 청나라 황제였던 걸륭제를 만나가지고 한 얘기가 뭐 다른 이야기들도 뭐 복잡하게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만 얘기한다면 차를 좀 팔아주세요. 이 얘기였었거든요. 첫 만남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데 이후에 중국 남부였었던 광저우 이제 영국과의 무역항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차를 수입을 해가곤 하는데 문제가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수지 타산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 영국 하면은 구릉지대가 펼쳐져 있고 그 구릉지대에서 양들이 지나다니죠. 그래서 양, 털로 만든 양목가 당시 영국의 최대 수출품이었습니다. 근데 광저우가 어디 있는지 대략 아시나요? 중국의 최남단 그 홍콩 옆에 있거든요. 홍콩 인근에서 양털로 만든 옷을 입을 일이 없죠. 당연히 광저우에서 양모를 살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가져가서 팔려고 했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거를 사겠습니까? 영국은 사고 싶은 건 있는데 팔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팔고 싶진 않았으나 쟤네들이 와가지고 사가겠다고 하니까 팔아주는 거고 대신에 사고 싶은 건 없는 거죠. 영국한테서. 무역 불균형이 계속해서 축적이 됩니다. 그렇게 무역 불균형이 생겼는데 영국에 그래서 아편 무역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영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중국한테 팔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반만 하더라도 아편을 팔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을 가져다가 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는 한 200상자 그 정도 규모. 좀 더 팔게 됐었을 때도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아편을 흡연할 수 있는 정도의 양. 그러니까 당시 중국 인구가 한 3, 4억 정도 되는데 10만 명 정도면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죠. 당연히 당시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818년에 일이 생깁니다. 아편이 개량이 돼요. 더 값싸고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파트나 아편이라는 것이 인도에서 개발이 되거든요. 당시 인도가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여기서 영국 사람들이 머리를 굴립니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요 아편을 가져다가 광저우에 뿌려야겠다. 아편을 팔아서 은을 받고 그 은으로 차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삼각무역인 거죠? 그렇죠. 이제 삼각무역은 인도하고 영국하고 중국 그 3자가 벌이는 무역이니까요. 은을 화폐로 단위로 해가지고 인도에서 중국으로는 아편이 들어가고 중국에서 영국으로는 차가 가는. 그다음에 다시 영국에서는 인도로 영국에서 만든 공산품들이 들어가는 구조가 19세기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점점 아편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차 사는 것보다 더 양이 늘어나게 돼요. 19세기 당시에 단일 품목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거래되던 물건이 아편이었다. 아편을 거의 뭐 중국에 그냥 뿌렸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편 때문에 청나라에서 좀 심각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항상 사람들이 중독 증세를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편값은 계속해서 오르게 되고 사람들은 중독 증세를 보이니까 계속해서 아편을 더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뭐 청년층들이 아편 중독을 해가지고 아편굴에서 살고 있거나 혹은 또 이제 군인들 아무래도 군대 생활할 때가 제일 괴롭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군대에서 다들 담배 배우고 하듯이 군인들이 이제 그 고된 생활을 견디기 위해서 아편을 피기 시작하죠. 군인들이 아편 중독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국방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람을 한 사람 파견을 하죠. 유명한 사람. 저하고 성이 같습니다. 임경진 교수님이었죠. 아닙니다. 저는 임경준이고 그때 파견된 사람은 같은 임씨입니다. 칙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북경에서 임칙서를 파견을 해가지고 광저우에 가가지고 네가 저 아편 좀 처리를 해라. 그래서 1839년도에 임칙서가 광저우에 도착을 해가지고 당시에 영국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편을 다 압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불태우죠. 바닷물에 녹이고 뭐 불에도 태우고 아무튼 별 일을 다 벌여가지고 당시 영국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아편을 거의 다 가져다가 없애버렸다고. 그럼 이 청나라의 불안정한 정세와 더불어서 삼강무역 그리고 그로 인한 아편 이게 당대 가장 큰 문제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세가 불안불안하다가 어떻게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됐나요? 영국 상인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상품이 어느 날 갑자기 빼앗긴 거잖아요. 그쵸.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영국 의회에서 논의가 불붙습니다. 쟤네들한테 본때를 보여줄 것이냐, 이대로 참을 것이냐. 당시 영국 사람들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신사의 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무역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이것을 메꿔 보려고 아편을 팔기는 했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문명국이긴 한데 결국 한다는 것이 문명국이 다른 나라에다가 아편 팔아가지고 무역 적자 메꾸는 것이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영국 국회에서도 아편을 중국 정부에서 소각을 해버린 데 대한 이제 반발로 전쟁을 개전할 것이냐 그냥 이대로 참을 것이냐를 두고서 경론이 일어납니다. 그게 271대 262 개전하는 쪽으로 한 10표 정도 차이로 전쟁을 하게 개전파가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여기를 뚫지를 못해요. 600만 달러 아편 생산을 국산화를 해버립니다. 귀부인들부터 일반 서민들까지 골고루 피게 돼요. 국가 주석인 그 시진핑 주석이